저 사람들은? 예? 엄마 말 안 듣고, 이게 뭐야, 이게 70조씩. 그래. 정신 차리란 말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요. 참으로 이상하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일까? 슬픔도 분노도 공포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생각하지 말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무겁다. 단지 무겁다는 느낌뿐이다. 태어내야 해.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면서 내 자신에게 수도 없이 주문을 건다. 안녕하십니까? 표창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끔찍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끔찍하지 않은 살인사건은 단 한 건도 없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살인사건, 그 중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사건입니다.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다니던 평범한 젊은이 김동우. 그가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 사회는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한마디밖에 달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사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야 했을까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며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살아온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토막내어 유기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가기가 죽기보다 싫다. 차디찬 냉기만이 흐르는 곳, 그곳은 집이 아니라 지옥이다. 여긴 나의 유일한 해방구. 모든 고통 까맣게 잊고 가상의 공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간섭이 아니라 집안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나갔다면 오밤중인데 그러면은
글쎄, 오밤중이고 한밤중이고 당신이 무슨 참견인데? 어? 이거 봐. 당신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아이고, 염치도 없어라. 아이고, 남자가 돼갖고 어떻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런 치사한 소리를 줄줄이 늘어놓는지 몰라. 어? 자기 능력 없어서 떨려난 걸 왜 죄 없는 나한테 뒤집어 씌운대? 사돈 낱말하고 있네. 저들은 항상 저런 식이다. 서로 죽도록 미워하면서 왜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걸까?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럼 당신 진급 못한 게 다 내 탓이다 이거예요? 김치까지 한 거다 줘. 그리고 철저히 된장에 고추장에. 네 형 이삿짐 정리 깨끗하게 해놨어? 네. 형광등 침침한 것 같은데 새 걸로 갈아 꼈고? 완전하게 정리되려면 며칠 더 걸릴 것 같은데. 어쩜 형한텐 참 자상도 하시네요. 뭐라고? 형한테 어쨌다고? 아니요. 됐어요. 아유, 그냥 어쩌다가 이런 못나 빠진 자식이 그냥 내 속에 써놨는지 그냥 이 자식만 생각하면 그냥 내 속이 그냥 홀랑 뒤집어진다니까 그냥. 아유, 지겨워 정말. 살해하기 열흘 전에 어머니와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 언쟁을 한 이유는 형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형이 동가숙 소가식 했는데 부모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집을 하나 사주고 이사를 시키는데 이제 가족이 가서 도와준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밥을 하느라고 일찍 오고 는 이제 끝까지 남아서 정리를 해주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사정을 모르고 이게 야, 형 이삿짐이 다 잘 정리됐니? 그럼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야, 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엄마 말에 대답을 안 해? 라고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가 엄마 왜 형한테는 그렇게 잘해주고 나한테는 옛날부터 이렇게 박대했어.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학대받은 어린애의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나의 일기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 속으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라왔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무리 삼키려 해도 도저히 삼킬 수가 없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묻고 싶었다. 이놈이 점점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왜 절 미워하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왜 저만 미워하시냐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셨잖아요. 왜 절 사랑으로 대해주시지 않으세요?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미워하긴 누가 널 미워한다고 그래? 그럼 미워하지도 않는 자식을 신발끈 늦게 묶는다고 때리고 군뱅이처럼 느리다고 놀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가족? 듣자 하니까 이 녀석이 정말. 유치원생인 나를 피멍이 들게 때리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이 갈수록 더하셨잖아요. 보세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한지! 나쁜 놈. 너 날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그런 거지? 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그런 적이 있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했더니 가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부모의 학대 사항을 조목조목 다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나쁘다고 베란다에 빨가벗겨서 내쫓은 적, 말대꾸른다고 밥상머리에서 젓가락을 집어던져서 유리상에 깨진 거 이런 거 다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죠. 범인 김동우는 보신 것처럼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가슴 속에 가득 찼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은 그대로 참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이런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로서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에게 대들지 않았던 온순한 아들의 갑작스런 돌변이 믿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이 다툼이 있은 후 한 열흘간 그는 완전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머릿속엔 나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자식의 가슴을 난도질해놓고 무슨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참으로 가증스럽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였다. 미안하다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네가 그렇게 괴롭고 마음 아픈 줄 몰랐었다고. 영화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의 유일한 행복. 영화 속엔 내가 꿈꾸는 모든 것,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 너 동호 이리 좀 와봐. 너 엄마하고 무슨 일 있었어? 너 엄마한테 대들고 따졌다면서? 그게 대든 게 아니고요. 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널 미워하니 어쩌냐면서 후레 자식처럼 따지고 대들고 난리 쳤다는데. 그게 아니고 전 그냥 어머니한테 묻고 싶었어요. 자식인지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걸 묻고 싶었다고요. 이런 못난 놈. 미워하긴 누가 널 미워해? 너무하세요. 아버지, 저 미칠 것 같아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요. 자기 자식 가슴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무관심하세요. 뭐 때문에 가슴이 썩어 문드러져? 가만히 앉아서 해주는 밥 먹고 부모들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학교 보내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했냐고? 먹이고 공부만 시키면 부모인가요? 아버지가 저에 대해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니, 다 그만두고 한 번이라도 사랑해 주신 적 있으세요! 너 이 자식, 내 엄마 말 듣고 설마 했는데 이 자식이 그래도 나한테까지 바락바락 껴들고 너 그따위 못된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웠어 이놈아? 항상 이런 식이시죠? 진정으로 제가 왜 이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식들한테 관심을 보여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은 하나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위에 군림하고 싶으세요? 무너질 수 없는 그 권리요! 이런 버러지 같은 놈! 이놈아, 느리고 못나 터진 게 부모 탓이야? 본이만 내세워? 이런 나쁜 놈 같으니 너 같은 놈 다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이제 대가리가 좀 커졌다고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들어?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지 못해! 그 싸움 이후로 이제 어머니 모자가 큰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고 또 어머니는 이제 이것을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평소에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말 안 하다가 하도 심적타격이 커서 자기 남편을 일러 바치니까 또 아버지가 불러서 또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는 4년 초과가 됐는데 이 집안 식구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보통 가족이라면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은 아버지가 불러서 야, 너 옛날에 그런 것 가지고 남자가 째짝이 넣느냐? 너 나하고 같이 나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 그리고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잔 하면은 깨끗이 해결될 문제인데 이 세 사람이 다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얘 군뱅이 같은 놈아 인류대학도 못 간 주제에 뭐라고만 네가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완전히 암만 부모 간이라도, 자녀와 부모 간이라도 어떤 사랑이 없는, 대화가 없는, 그런 게 자기는 모멸감을 가졌다, 이게. 어머니와의 심한 다툼이 있고 난 후 동우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바로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어루만져줘도 아물기 어려울 정도로 골마있는 상처에 주먹질을 한 것과 마찬가지 꼴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눈물겹고 가슴 아파 참아 볼 수가 없다. 부모한테 학대받는 화면 속의 저 아이. 어린 시절 내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너 오늘 시험 본 거 어떻게 됐어? 몇 개나 틀렸어? 몇 점이야? 빨리 시험지 꺼내봐! 3개 틀렸어요. 뭐? 3개나? 너 엄마가 시험 볼 때 어떻게 알았어? 정신 차리라 그랬어? 안 했어?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음번에는 진짜 이런 열심히. 다음 좋아하시네. 그냥 너 같은 거 그냥 확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공부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좋은 대학 갈 거냐고, 이 병신아. 잘못했어요. 이런 다음번엔 정말 잘못해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아이고 무슨 병신 같은 거. 얼른 빨리 방으로 켜 들어가. 지긋지긋해 정말.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내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날, 난 이상하게도 어머니를 기다렸다. 배도 고팠지만 그보단 어머니의 사랑이 더 고팠다. 학대를 받는 순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또 이제 당황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되고 사회성에 어떤 심각한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러한 어떤 공격성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자기도 배우게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일반 강절도범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어떤 보호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일탈돼가지고 계속 하다가 범죄가 이제 누적되는 것이거든요. 교육을 받지 못했다든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범죄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정이지 않나. 가정에서 1차적으로 어떤 개인에 대한 인성이라든가 이런 형성 과정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왔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청소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말이야, 이거. 오랜만에 집에 와서 기껏 하자는 소리가 고작 그거예요? 뭐야, 이놈의 팬네가 근데. 이거. 이 다 끝내니 젓가락질도 하나 못하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맨날 잘못했어요? 징징거리고. 너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거서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어? 걱정이다, 이놈아. 걱정이야.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려? 뭐로 바깥으로 나댕기느냐고. 애들 젓가락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켰냐고. 참으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말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애는 뭐 나 혼자서 키우나? 아니, 가장이 바깥에서 돈 벌어다 주면 됐지. 애들 교육까지 신경 써야 돼?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집 가장 몰라봬서. 근데 남들 다 하는 그 대령 진급을 언제나 하시려나 몰라. 이놈의 예편내가 근데 정말 말 그거밖에 안 되지? 어? 내가 왜 이날 이 모양 이 꼴로 주저앉았는데? 왠지 몰라서 물어요? 어? 무능력한 데다가 성질도 개떡 같으니까 무슨 수로 진급을 해? 말 그만해. 여기서 끝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날 울고불고 난리야? 여기가 초시원이었어? 어? 정말 내가 니네 밑에들의 이 인간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내가 미칠 지경이라고. 미칠 지경이야.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어? 빌어먹을. 남편이 자기 길에 멈춘 겁니다. 조기에 전역을 해서 별도 못 달고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점점 틀어지게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이제 별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아버지 방이 있고 아버지가 큰 안방 쓰고 어머니가 쪽방 쓰면서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주무시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지는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나 공격성들을 사실은 부모에게 직접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걸 이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방어 기제들이 허락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부모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원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적개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억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억압을 하는 대신에 어딘가로 분출이 되어야 또 균형이 맞게 되거든요. 폭력이 난무하는 화면 속에서 나 또한 칼을 뽑아 마음껏 휘두른다. 여기저기서 피가 솟구치고 살점이 찢어져 나간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해진다. 한 집에 사는 부모님과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시간을 보내는 동우에게 영화와 컴퓨터 게임은 유일한 도피처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영화 매그놀리아를 본 후 인터넷 영화 동호회에 꽤 수준 있는 영화평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식을 학대한 부모는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받고 응징되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외부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저지를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 밖의 세상은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다. 완전한 단절. 절대 고독 속에 갇힌 채로 난 상처 입은 쥐새끼가 되어갔다. 과거의 상처에선 피가 흘렀고 어쩔 수 없이 그 상처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죽는 줄 알았어. 야, 나도 죽는 줄 알았어. 우리 걸렸다며 뭐. 나 어떻게 했을 내가 어제 그거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웃겼는데. 내가 그때. 야, 어디! 치타! 어이, 원숭아. 일로 와. 주인님이 부르시잖아.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수야씨, 오라면 와야지. 어디 갈라 그래, 어? 이거 오면 치타 같고, 일로 오면 원숭이 같고. 야,
야, 이거 완전 희귀종 아니냐? 기다. 아, 씨. 와, 좋은데, 이거? 야, 씨. 돌려줘. 뭐라고? 이거 돌려달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한 거야? 이거? 이거 달라고? 이거 원숭이가 말해서 그런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야, 줘봐. 야, 원숭이는 어떤 음악 듣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리 줘! 뭐? 미쳤나, 진짜. 임마, 이 자식. 이 자식이. 뭐한다, 진짜. 야, 그만해라, 야. 그만해. 야, 우리 장난감 주고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심심할 때마다 갖고 놀아야 되는데 조심히 다뤄줘야지. 표정 보냐? 야, 표정 봐, 표정. 야, 조심해라, 임마, 알겠어? 그러지 말라고. 말이 없지, 진짜. 이거 죽을라. 임마.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난 쓸모없는 쓰레기였다. 눈 깔라고, 눈. 학교 생활에서 그 학생들로부터 그 많이 구타를 당했어요. 그러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아니고 이제 그렇게 구타당하고 자기는 학교 오기가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에 걸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는 완전히 개인의 인격을 몰락시키는, 붕괴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거 뭐야, 이 곱대가리 없지, 진짜. 이거 죽을라. 야, 표정 뭐냐, 표정? 이 자식이 진짜 죽을라고 환장하고, 진짜. 이렇게 굶뜨다니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냥 자빠져 자고 있어, 이 새끼야, 그래갖고 네가 대학이나 갈 것 같아? 꼭 어디서 하는 짓이라고 병신 쪼다 같은 짓만 해요, 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해, 새끼야. 빨리 공부하라고! 어머니는 언제나 무서운 감시자였다. 난 정말이지 살기 위해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다.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이 역겨웠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냈다. 부모님께서 어떤 인류 아니면은 아니다. 본인들이 소위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그 위치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가 좀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겠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심리적인 그 고민과 압박을 받아왔던 모양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하지만 나갈 수 없다. 저들과 얼굴을 마주치는 게 죽기보다 싫다.
결국 또 영화 속으로 도망친다. 그 속에서 나의 간절한 욕구가,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미친 듯이 꿈틀댄다. 저런 사람들을 과연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걸까? 한 집에 살면서도 몇 날 며칠을 내 얼굴조차 보지 않고 참 잘들도 살아간다. 자식은 딱딱한 빵껍질로 허기를 때우면서 방 안에 갇힌 채로 죽음 같은 나날을 이어가는데, 저들의 가슴 속을 열어서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내 속으로 물처럼 흘러간다. 나도 그 속에서 흐물흐물 녹아서 사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는 골방에 갇힌 쥐였다. 그래서 움쩍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모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나오질 못해요. 부모가 밤 11시에 자면 그때 나와서 이제 냉장고에서 뭘 먹고,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시에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방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기 힘든 스트레스입니까?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심취를 하게 된 게 아마 어떤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현실 도피의 어떤 수단이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내용들이 전부 좀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것들, 전쟁하고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점을 봤을 때는 어떤 자기의 처지를 어떤 공감해줄 만한 어떤 가상의 어떤 세계를 이제 갈망했던 게 아닌가. 또 폭력물에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둔감해지고, 처음에는 아주 잔인하다, 어떻게 저런 거 눈 뜨고 봐, 그러다가 계속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수가 많지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 2, 3일간 그는 자신의 방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꼼짝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분노를 사귀며 감정을 추스리려 했는지, 혹은 끔찍했던 과거를 반추하며 자신의 분노를 더 증폭시켰는지, 그것은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대로 돌 것만 같다. 불처럼 뜨거운 것이 목구멍 속으로 흘러내려간다. 그냥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 그랬어, 안 했어? 그냥 아이 곱대가리 없이 진짜 이 자식이 죽을라고. 임마. 야, 이 표정 뭐냐 표정? 이 자식이 진짜 죽을라고 환장하고. 시간이 정지된 채로 모든 것이 짙은 어둠 속에 가라앉는다. 그 어둠 속에서 단 한마디 말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언제 산 거야? 정신 차려. 끝내야 한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보세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한지! 이런 나쁜 놈. 너 날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그런 거지?
지금이야. 바로 지금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해. 누군가 내게 속삭이고 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말이야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듣고 그러는 거야? 어? 똑바로 못해? 똑바로 못해? 이 자식들 그냥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말이야. 야 이놈들아, 사내 자식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몽롱한 의식 속에서 문득 아버지의 불같이 화내는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이지,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무섭고 소름 끼쳤다. 이런 도라지 같은 놈! 가슴 속에 억눌려 있는 분노와 고통은 어느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너무나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했던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되었으며 장래가 촉망했던 한 청년의 삶이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끝났어. 모든 것은 이미 끝나버렸어. 그렇다. 시체를 없애야만 한다. 시체만 없다면 이 집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다. 너무나 담담한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신기할 따름이다. 어머니를 먼저 살해를 했습니다. 이제 망치를 가게 그래서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미 범행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술도 먹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살해를 해놓고 보니까 이 어떤 처치 방법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에 걸려서 이제 장비를 가지고 가서 목욕탕에서 했던 부분이고, 사체를 뭐 어떤 증오심에 의해서 토막을 냈다기보다는 어떤 범죄 은닉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은폐하고 내가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토막을 냈던 부분이지, 어떤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토막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부모를 죽였을 때는 이제 물론 어떤 그 한이 맺혀져 있었겠죠. 그러나 부모를 토막 살해한 거고 부모를 미워한 거는 사실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유영철의 경우와 달리 부모를 살해하고 토막 살해한 것 혹은 유기한 것은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심한 어떤 혼란 현상, 때로는 그 피해망상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환청과 같은 어떤 환각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이 충동 조절의 어떤 어려움, 특히나 술을 복용했다고, 이제 알코올을 복용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한 일시적인 어떤 충동 억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그와 함께 자란 그의 형은 한마디로 동생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종교단체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했습니다. 불쌍한 동생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부모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모범생으로 불리던 대학생이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 그 자식에게는 오히려 폭력과 학대로 받아들여질 때 그 결과가 한 인간과 그 가정을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하게 되는지 이 사건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지금 이 순간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식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 혹 사랑 대신 아픈 상처를 계속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녀님,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왜요? 동호 씨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 제 자신이 너무도 무서워요. 괴물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동호 씨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수녀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becoming friends, and friends, they still love. Proved false and turned their backs on me when my